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 스페셜 게스트 86번가 운영하고 있는 정광훈 매니저님 오셨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소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진짜는 아는. 그 진짜만 최고의 아는. 고수들이 인정한 최고의 고수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고수분들이 인정하는 고수. 리얼 레코나이즈 리얼, 진짜를 알아보는 법. 예. 선수 중에 선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따로 뵙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저도 푹 빠졌습니다.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잽하고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전 저보다 똑똑한 분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와 계시고요. 반갑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남자를 좋아하는 챕하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보다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죠. 제가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예,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지금은 86번가 유튜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컴플도 없으실 거고, 네. 예, 뭐 노골적으로, 저희와 함께 모든 걸 얘기 예, 나눌 수 있죠.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제도권의 한계는 정말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도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직을 벗어나면 제가 다 말할 수 있는데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한이 있지만 네. 오늘 오신 저희 86번가 예. 스페셜 게스트는 그런 거 없다는 거. 네. 돈 벌어야죠.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원자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사실 이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네,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뭐 전반적으로 먼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2분기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하순부터 있었으니까 예. 그때부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예.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차차 원가로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2분기에 중국이 굉장히 크게 이제 락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느냐이고, 그런 이제 그 점들이 좀 영향을 줘가지고서 미국의 소비도 조금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분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영향이란 건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 가격이 지금 하락을 보게 되면 예. 거의 코로나 때 한 분기 동안 내려갔던 것,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잃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이번엔 좀 역으로 또 걸리지 않을까 해서 3분기까지가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해가지고서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예. 그 그런 2분기는 어떤 실적에 대한 바로 그냥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이고, 그에 네네. 따른 여러 소비 여력에 따른 또는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3분기까지 예. 그런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보는 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민감했던 게 CPI가 9%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정작 시장은 선물로 많이 밀렸다가 거의 반등하면서 끝났고, 어제도 침체에 대한 리스크로 많이 밀렸다가 또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 증시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CPI가 어떻게 나오든 뭐 너무나도 놀라운 숫자가 아니면 그 가짜로 돌았던 10% 이런 숫자만 아니면 반등을 기다리고 있었던, 돈을 모아놓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의 CPI 그리고 세부 항목을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단순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책이나 잡지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쪽에 운송 쪽에도 계속해서 항공 운임 때문에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빠지길래 뭐 그러면 조금 내렸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뭐 차 보험료나 수리비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서 예. 같이 올리는. 더불어서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고요. 예. 뭐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물로 이제. 예. 네. 그래서 그런 예. 점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생각보다 좀 내려가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보고서는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워낙에나 이게 우려가 됐었으니까 뭐
일단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잘못했을 때 맞고 보자 매부터 어, 그런 거 같은데 매가 좀 많이 아프다 이거는 맞아보니 어, 마음에 대비를 하긴 했지만 좀 많이 아픈 것 같다여서 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반등했지만 아직 좀 안심하기 이르다 음. 같은 의견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결국 시장에서 이번 CPI를 계속 주목했던 이유는 예상했던 8.8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결국 금리 인상 가속화시킬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한 건 바로 100bp 인상을 거의 80% 이상 반영해버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연준 이사들은 75bp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네. 그래서 어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FMC에서 사실 그 전에는 75bp 안 한다고 하다가 50bp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CPI하고 높게 나오니까는 75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하는 그 이제 침묵 기간에 돌입한 상황에서 CPI가 나왔는데 높다 보니까 본인들도 뭔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로만 흘려갖고서 75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토요일부터가 제가 알기로는 침묵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CPI가 높은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매파로 분류된 어저께 보시면 월러하고 블라드가 나와서는 75를 딱 얘기를 하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75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계획은 일단 7월까지는 75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중립금리로 이제 금리 상단 하단 해보면은 상단이 중립금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중립금리까지 올려놓고 8월은 잭슨홀 때문에 쉬니까 9월 달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뭐 그때 가서도 또 크게 스텝을 밟던지 아닐지 결정하는 시간을 좀 벌어놓자라는 생각으로 네. 일단 75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근데 지금 놀랍지 않나요? 지금 모든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의 퀄리티가 전 지금 좀 감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계속 좀 해보세요. 더 듣고만 있을게요. 그냥 너무 공격하면 안 되니까 예. 박사님 한번 찔러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100bp다, 75bp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가장 본인이 보셨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뭐라고 지금 좀 생각하시나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소비가 꺾이지 않을까. 소비요. 예, 예. 어.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 미국의 가장 경제 큰 부분 차지하는 거는 소비이고 근데 그 소비가 과연 왕성하게 될 수 있을까 예. 했었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하나는 그 자산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첫째 있지 않을까 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미국에 뭐 좀 잘 나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사실 여기 좀 더 들여다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조사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가계 대상 데이터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고용이 지금 정말로 뜨거운 그런 상황이냐. 예. 결국 저희가 또 고용 보는 거는 고용이 되어 있어야지 월급을 받아갖고 소비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소비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에 대해 가지고서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침체에 대한 걱정이 예. 제일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비에 대한 걱정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3분기 때가 안 좋을 이제 그렇게 보셨던 이유가 이제 소비 측이었거든요. 그럼 4분기 때는 그럼 그게 좀 완화가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뭐 물론 좀 예상하기가 좀 먼 네네. 미래지만 그러니까 사실 또 요즘에 침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면 예. 또 과도한 침체 걱정들을 많이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장기 침체로 간다, 5년, 10년 침체로 70년대처럼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너무 크게 바뀌었고 예. 왜 사람들이 다시 일을 안 하려고 할까? 예, 그 다음에는 많은 조기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게 있고 예. 세상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 과연 정말로 침체가 오고 나서도 그렇게 바뀐 세상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용이 정말로 험악해지면 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은 다시 일자리로 과연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 소득 같은 거를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전 세계가 시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다시 일하기보다 침체가 왔을 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뽑아서 기본소득을 받고 살겠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사회가 만약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구조적으로 사실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좀 아주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 걱정은 이제 변수라고 해야 될 게 과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에너지 대변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친환경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무질서하게 넘어갈 것이냐. 무질서하다면은 정말로 유가나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또 경기가 좀 침체되면 좀 내려가겠지만요. 네.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확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만약 그런 광경이 온다면 저도 이제 장기 침체가 갈 것 같아요라고 하겠는데 예. 사실 지금에서는 일단 저희가 뭐 침체도 겪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오피셜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완전히 변화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가지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일단은 좀 약하든 강하든 침체는 한번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들의 가격은 빠져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급격히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이걸 뭐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은 한번 올 것 같다. 근데 그 뒤부터가 정말로 5년 10년 두고 봤었을 때는 진짜 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여기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저 지금 약간 완전 몰입하면서 들었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여전히 시장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조정이 바닥을 논하기엔 아직 조정은 더 진행될 정도로 아직은 경계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도가 되면 시장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그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인지 네. 여쭤봐야 그 될지. 첫째로는 이제 침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 분위기가 저는 첫째이고요. 그리고서는 우리 시장을 봤었을 때에는 몇 가지 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큰 정책들이 나왔는데 지금 조망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 수요를 크게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점. 그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된다면은 이익이 거의 한 10% 가까이 증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수급으로 봐서는 대주주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100억까지이고 그 다음에 가족 합산도 지금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로 큰 돈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대주주 이제 양도세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도 투자가 만약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면은 예. 그것도 뭐 지금이야 계속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손실 나고 있는데 양도세고 뭐고 손실인데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예.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강하게도 생각보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뭐 대주주 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면 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매매하기는 좋거든요. 크게 했었을 때 그게 네. 첫째고 그 요즘 증안 펀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10조 이상인데 여기서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수급이 아주 메말라 있는데 네.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결국 또 몰려가지 않을까 이고요. 그리고 예. 수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 두 가지가 더 있는 부분은 그 디폴트 옵션 연금에 대해서 얘기들 하시는데 예. 10월부터 상품이 나와서 실제로 옮겨질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또 그런 관련해 가지고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고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침체를 경험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금리가 빠질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연기금이나 글로벌에 아주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쉽사리 주식 시장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채권 금리가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채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 그걸 팔아 가지고서 주식을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1분기, 2분기는 채권도 안 좋죠. 안 좋고 예. 손실이 나고 주식도 손실이 나니 예. 뭐 지금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들 그 속에서 분통이 터지시는 게 왜 연기금은 이 가격에도 주식을 안 살까거든요. 국내 주식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만 빠져준다면 예.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채권 쪽에서 수익을 좀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인데 보통 리밸런싱을 분기 말에 이제 그 자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예. 9월 말에 정말로 그 사이
뭐 진짜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 많이 떨어진다라고 어. 해버리면은 그때 가서는 리밸런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 하에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마지막 거는요. 예, 근데 예. 금리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 가정이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정말로 온다라고 해버리면 예. 그러면은 뭐 금리나 인플레나 좀 다들 힘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예. 네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예.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예. 작년에 4월, 6월 달이 높았었어요. 인플레가 미국 기준으로요. 그때 당시가 중고차 때문에 많이 높았었죠. 그래서 일회성이다 얘기했었고 7, 8, 9월이 낮았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 8, 9월 달에 저는 여름 시즌 동안에 인플레가 낮아지기 어렵다라고 혹은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아주 산을 그리면서 살살살 내려올 거라 생각을 했던 게 작년 기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연준이 어떤 수를 써더라도 좀 힘든 시기지 않을까 였었는데 반대로 10월부터 다시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파월 의장 가가지고서는 이제는 일시적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그쵸. 이끌어냈었던 예. 시기였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기저가 이제는 베이스 이펙트가 높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히 높지 않고서는 예.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인플레는 연말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전월 대비 뭐 모멘텀도 보고 다 하시지만 예. 이제는 인플레가 8% 9%면 뭐 전월 대비고 코어고 뭐 저희 같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일반 대중의 기대 인플레를 낮춰야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 예. 작년 해서 뭐 40년 만에 최대 이런 얘기부터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 4분기부터가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많이 조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침체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지난번에도 3% 한번 나와주셨을 때 우라가미 군요의 경기순환로 말씀하시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국면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신 적 있잖아요. 그걸로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역실적 장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각이고 그러면은 역실적 장세도 최바닥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순환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오면 정말로 최저점이다 하시는 게 매도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동반한 마지막 하락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때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할 때는 60조가 넘었었는데 지금 12, 13조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서 거래 대금의 비율, 그게 거래가 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에서 봐서는 거의 한 20조 후반에서 30조 정도가 나와야 돼. 뭐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2007년 이후로 봤을 때 예. 우리가 금융위기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최저점에서 부근에 뭐 한 5영업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몇 프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상위 4.5%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지금에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하고요. 그랬을 때 20조 후반에서 30조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오면은 뭐 수급이 확실히 완전히 떨 건 떨고 예, 그 다음에는 새로 또 들어올 건 들어오고 해서 아주 뭐 매도 클라이막스로는 적당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12조, 13조의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30조, 20, 30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올라가 있으면 네네. 좀 짜증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조, 30조 거래량 터졌다 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 이 그 올라가고 있을 때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거래량하고 주가하고 예. 상관관계에서 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가 사실 상승이 계속되는 거고요. 거래가 동반해가지고서 상승이 나오면은 예. 그때는 조금 조심을 오히려 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야, 아마, 이거는 예. 경험에서 나오시는 또 아니요, 저 이제 그 뭐 구니오나 네네. 아니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런 책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차트에 적용해 보니까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아마 말씀해주신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은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과거로 봐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거래 터지고 좀 예. 거래가 줄어드는. 네네. 예전에 그 예, 펀드 예. 매니저 하셨을 때 예예. 거래량 터졌을 때 많이 던지셨나요 그때? 그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거래가 없는데 쭉 올라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주식들이 달리는 말이잖아요.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내려오면 많이 아프다. 아, 많이 그러니까 내려오지 아프다. 말아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말이 거래가 첫 번째 거래가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예. 그때 가서 그날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반대로 또 예. 거래가 최고점에서 많이 터지면 네. 그때는 그거는 또 아주 그 뭐랄까요 매도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거래가 많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네.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시기 예.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 역사 그 예. 코스피 역사에서요. 예.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021년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예, 와. 구만전자 이제 60조 나올 때 예. 그때가 전체 순위에서 1등, 2등, 4등인 날이 예. 1월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명확히 피크를 쳤었던 것이죠. 거래량이 중요한 신호라 말씀을 해주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100bp, 75bp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그래도 예.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앞으로 지금 환율이 너무 고환율인데 앞으로 떨어질 것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미국 주식을 새롭게 사는 것 자체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물론 그 리스크가 동반이 되는데 예. 그런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거냐면 모든 투자자분들이 상황이 같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은 케이스는 사실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셨고 현금 비중은 적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때 평균적으로 30% 이상 빠집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20% 약간 더 빠져 있거든요. 그럼 10%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네. 그럼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에서 뭐 제 말이 틀려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되시겠죠. 예. 그래서 주식이 많은 분들은 현금을 좀 아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신 분들은 지금 현금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장기 투자에 아주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예. 그런 분들이라면은 선별적으로 지금 싼 주식이 사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선별적으로 투자에 지금 나서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예. 상당히 이거는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그 저희 장강우 유튜버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니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예. 매니저님께서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좀? 지금이요? 예.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게 현금이 일단은 포트 1번이라고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 네, 아직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그런 네, 상황.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물어볼 게 많이 없는데 왜냐면 뭐 샀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예. 게 예, 최근에 예.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저는 영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요즘 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냥 들어오셔서 미래세증권에도 혹시 채권 파는 거 있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정도 제가 10년이라면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셔서 뭐 국내 주식 뭐가 좋아요? 증권사니까 그런 건 있으셔도 미래세증권도 좋은 채권이나 이런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채권까지 요즘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도 직접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트렌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해외 채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제 그 USD 채권 말고서는 뭐 굳이 하신다면 그 외에는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 국가들은 사실 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환 변동에. 근데 환이 지금 어떻게 더 갈지는 뭐 저희가 정말 험악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일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에서 한번 물리시게 되면 이것도 또 굉장히 크게 이 고통이 좀 오래가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만큼.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은 좀 선별해서 미국 쪽 정도만 채권을 보신다면 그러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저희 8월 달부터 갑자기 뭐 반등이 나와서 미국 네, 시장이 네. 뭐 갑자기 난리가 나서 잘 갔어요.
그러면은 86번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 닫습니까? 일단은 네 제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예. 매크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채널을 시작할 때는 매크로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는 예.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을까 아닐까 이 고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일단은 가능성 높다 생각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말씀을 그냥 공유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되면은 뭐 아유 그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 예상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정말 겸손하십니다. 예, 진짜 들으면서 참 계속 뭔가 계속 질문하고 듣고 싶은. 네. 제가 그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시황에 관한 부분은 사실 충분히 솔직하게 많은 내용 전해주신 것 같고 저도 요즘 사실 좀 헷갈려하고 있어서 후배로서 사실 선배님께 여쭤보는 입장인데 투자자들이 사실 예전에는 매크로가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에 이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요즘은 정말 많은 구독자분,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CPI 발표 0.1%까지 체크하고 있고 PPI까지 체크하고 일정을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투자들보다 더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크로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예외적인 국면에서 이런 트렌드가 맞는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매니저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매크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저의 지인분들은 좀 안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원래 전 직장이 바텀업으로 해가지고서 가치 투자를 하는 곳인데 왜 저렇게 저 친구는 나와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냐인데 제 기본 그 투자의 그 이제 뿌리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한다인데 하락을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10% 내외. 그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그냥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러우니까 나올 수 있고 20%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시장의 아주 큰 트렌드에서는 깨진 게 없지만 그 사이에 아주 뼈아픈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뭐 남유럽의 부채 위기라든지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은 또 20% 하락인데 이건 저희가 여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금융 섹터를 회사에 있을 때 많이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금리가 되게 중요해서 그 예상을 많이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결국에 아주 큰 이제 30%짜리 하락이 나타나는 거는 중앙은행들이 좀 실수를 해야지 나타나더라고요. 과거 사례에서.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맞춰보자. 30% 이상의 하락을 한번 피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30% 이상의 하락이 올 수 있는 위험은 매크로를 보면서 파악을 하자. 그런 점들은 중앙은행이 열심히 보면서 파악을 하자 평소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지금 이번에 그럴 것 같아가지고서 사실 한국 시장은 30% 이상 이미 하락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많이 보게 되고 최근에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30% 이상 하락이요.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IMF 그 다음에는 저기 IT 버블 예. 그리고 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그다음 요번입니다. 예, 요 정도였고 미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공황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너무 예. 옛날이니까 2차 대전 이후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1차, 2차 오일 쇼크 예. 예, 그 다음에 그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예, 그러고 나서는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제 S&P 500 기준입니다. 아직 30%는 찍지를 않았는데요. 예. 이때들의 특징들이 긴축이 대단히 이제 빠르게 나타났었던 예. 시기였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갈팡질팡 해가지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달랬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공통점을 발견하고서 좀 이런 제 매크로를 그 정도로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현재 구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군요. 매니저님께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정말로 독특한 시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와 어떤 그러니까 많은 이런 거잖아요. 뭐 30년 만에 처음, 40년 만에 처음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례적인 계시는 국면. 분들이 네. 처음 겪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처음 겪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될 텐데 이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에서 가장 이제 힘드신 부분이고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맞춰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올드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만의 일들이잖아요, 다들. 예, 예. 그럼 40년 전부터 투자를 하셨거나 예. 그럴 때 조금 이제 쿠팡기 좀 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그래서 연세 많으신 과거에 우리가 잊혀졌던 예. 사실 지금 뭐 우라가미 군이오라든지 뭐 이런 순환론도 최근에는 다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됐었어요. 뭐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구조적 성장이 있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경기 순환이 있더라도 되게 약해졌다. 순환론적 관점에서 주식시장 접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순환론 적용하신 분들이 사실 승자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전의 것들에 아주 옛날 책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게 한 가지 팁이고요. 만약에 그때와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된다. 그러니까 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고통을 좀 오래 겪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럴 때는 처음엔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뒤에는 승자가 나타나는데 같이 줍니다. 가치주. 예. 그러니까는 1920년에서 30년대에도 엄청나게 대공황 겪고 안 좋다가 예. 그 뒤에 나온 책이 딱 뭐냐면 34년부터 해서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 나오면서 가치 투자자들이 이름을 많이 날렸었고요. 그다음에 70년대에도 2차 오일쇼크 이후에 예. 그때부터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은 기억하시겠지만 워렌 버핏입니다. IT 버블 직전까지요. 네. 예. 많이 전 생각하게 되는. 이 현장의 느낌이 구독자분들께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장의 느끼는 저희 감정은 사실 거의 좀 경외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제가 이 금융업계 와서 괴롭다고 느끼는 게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사는데 너무 뛰어난 분들 보면 제가 작아져요. 예. 네, 오늘 그런 약간 제가 좀 많이 좀 약간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전달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퀀트를 하시는 저희 또 예전 전 펀드 매니저셨는데 퀀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 그냥 뭐 형님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주식 좀 사셨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가치주만 또 보신다고. 요즘에 자기가 이제 퀀트를 하시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돌리면 나오는 게 가치주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보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가치주라는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이게 결합이 되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네. 예. 그런 또 보시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고수들은. 예. 고수의 세계는 통합니다. 고수의 세계는 네, 뭔가 정상에는 몇 명 없어요. 예, 거기에는 예, 한번 네네. 방문하겠습니다 그쪽에. 예, 뭐 감사합니다. 한 네네. 50대 60대 되면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제가 오늘 매니저 말씀드리면 정말 그 86번가 주민분들이 정말 예, 행복하시겠다. 86번가 정말 네, 잘 돼야 될 것 너무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뭐 매니저님 아마 86번 운영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 글로벌에도 좀 더 자주 와주세요. 예. 네. 네, 물론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네, 많이 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네 하시죠. 인사 나누시죠. 마무리할까요? 인사 나누시죠. 예, 자 오늘 저희 또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저희 정강우 전 펀드 매니저님, 지금 86번가 대성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불금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유튜브 86번가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그 정광훈 매니저님과 같이 말씀 나눠봤고요. 아마 그 구독자분들께서 최파가 6개월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뭔가 뭐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쓴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결코 저도 그렇게 쉽게 감동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늘 시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소중하고 좀 인사이트 많이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예. 오늘 중요한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바닥에 나왔느냐 아니면 더 많이 빠질 거냐에 관해서도 아이디어 주신 게 아직 바닥에 나왔다고 하기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의견을 나눠주셨고요. 당연히 미래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의견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3분기 정도의 깊은 조정이 온다고 하면 시장으로 봤을 땐 4분기에 반등,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를 만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장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약간 과한 것 같다. 그 부분 사실 저 역시 거의 동일한 의견이었고 만약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침체를 가정하더라도 4분기 정도가 되면 시장 반등, 매수 기회로서 3분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고민에 명확하게 답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었고요. 사실 이 시장의 예측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거든요. 저 역시 고객분들과 시장에 대해 많이 소통하지만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또 변수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겠지만 제가 그런 변곡점마다 또 그 정어메이즘 모셔서 또 좋은 이야기해서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시간 저 개인적으로 꼭 한 번 더 주말 동안 한 번 더 보시면 예. 아마도 투자에 분명히 도움 되실 귀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예. 네, 꼭 한 번 더 활용해 보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 네. 최파구님하고 이창구 선님 매니저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네. 나왔던 인사이트를 네. 혼자서 다 캐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랑 이창호 선생님 뭐 한 10대로부터도 안 되는 분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저는 이 교시 너무나 귀한 시간 보내 저 역시도 좀 감동하면서 클로징하고 있고요.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박종호 팀장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드 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드 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